먹는 낙태약 중 대표적인 상품 미프진입니다. 임신 초기 5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중절약으로 2005년 WHO 세계보건기구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습니다. 미프진을 통한 약물적 임신 중절은 전 세계 69개국에서 승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선 낙태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미프진의 처방이나 복용 역시 금지되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음성적으로 유통돼 왔는데 불법이다 보니 가격도 최고 70만 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가짜 미프진을 정품으로 속여 파는 사기 사건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낙태죄 폐지가 결정됐으니 먹는 낙태약도 합법화해 안전한 임신 중절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편한 장소에서 9주 이내라면 언제든지 복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년 말 낙태죄에 대한 새 법률이 나오기 전까진 낙태죄가 유지되는 만큼 정품의 국내 유통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법 개정 이후에야 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낙태가 가능해진다는 생각으로 합법화 이전부터 먹는 낙태약을 찾는 사람이 급증할 걸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가짜약이 나돌 수도 있습니다. 가짜약은 과다출혈 같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30일 지난 후에도 피가 멈추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 피가 고인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이 통증으로 경련이 발생해서 응급 상황이 컨벌전이 일어나는 사례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국에서 막 사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처방을 하든지. 낙태 관련 법이 정비되기 전까진 먹는 낙태약의 불법 유통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 시한은 1년 뒤로 못 박았는데 국회가 법을 고치지 않으면서 낙태, 즉 임신 중지가 법 테두리 바깥에 방치된 상황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도 합법도 아닌 애매한 경계 위에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울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마다 시술 기준과 가격이 제각각이고 14주만 합법이라는 곳부터 약은 불법이고 시술만 된다는 병원, 남편이나 파트너 동의가 필요하다는 병원, 의료 현장은 제각각 바쁩니다. 국내에서 금지된 유산 유도제를 SNS를 통해 마약 구하듯 구입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절실해지니까 온갖 군데에 다 이게 무슨 마약도 아니고 그때 왜 이게 마약보다 더 힘들게 거래가 돼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텔레그램으로 판매업자를 접촉해봤습니다. 59만 원 계좌 이체만 하면 네덜란드산 약을 사나흘 안에 배송해준다. 약 복용 뒤 임신 중지가 성공한 실제 사례까지 있다고 홍보합니다. 어디서 생산되었고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분의 약물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 입법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대체 법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19개. 하지만 종교계 반대 등을 의식한 정치적 셈법 속에 3년 전 공청회 한 번 열린 게 전부일 뿐 첫 관문인 상임위에서 논의된 적조차 없습니다. 입법 이전에라도 건강보험 범위에 넣어 양성적으로 관리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는 법 개정 전에 자체적으로 건보 적용에 나서는 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와 정부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셈인데 당장 위험에 노출된 임신 중지 여성 사례가 상당한 만큼 최소한의 의료 가이드라인이라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의 임신 중지는 더 이상 불법도 비밀도 아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가정집, 압수수색에 나선 인천 세관 수사관들이 집안 곳곳을 뒤지자 중국산 불법 낙태약이 담긴 박스들이 잇따라 나옵니다. 35살 A씨 등 일당 3명은 202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산 낙태약 5만 7천여 정, 시가 23억 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구매한 낙태약을 의류주머니에 숨긴 뒤 특송 화물에 붙이는 방식으로 밀반입시킨 겁니다. 이렇게 들여온 낙태약을 이른바 포장가리로 미국산인 것처럼 바꿔 시중에 유통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내 유통이 금지된 약을 파는 방식도 대담했습니다. SNS 오픈 채팅방을 열고 안전하게 약물로 낙태를 진행할 수 있다며 약사인 것처럼 상담까지 진행했습니다. 임신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고 복용을 했을 때는 생명에도 위협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중국에선 9정 한 세트 6만 원이 채 안 되는 약을
국내에선 36만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세관이 확인한 구매 건수만 5,300여 건, 범죄로 번 액수는 19억 원에 달합니다. 수사망을 피하려고 낙태약 판매 대금을 차명 계좌로만 받았고 돈이 쌓이기 전 즉시 환치기에 빼돌리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인천세관은 일당 3명을 관세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한 뒤 중국에 있는 총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